변상옥대 기자 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좀 머리 식힐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이죠. 네. 3월 21일은 세계 살림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나무 심기에 적절한 시기가 자꾸 빨라지고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주도 남부 해안은 2월 하순이면 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강원도도 3월 중순이면 나무를 심기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식목일은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적당한 거죠. 만약에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아마 4월 5일 식목일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4월 5일은 상징적으로 그냥 두고 지역 자치단체별로 그때그때 생태 환경에 맞춰서 식목일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어느 하루를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올해가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를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국가로 평가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죠.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예. 국제식량농업기구가 1982년 공식 보고서에서 아예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해서 푸른 숲을 가꾼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지금 뭐 늘 찾아오고 있고요. 1972년보다 우리나라 숲의 나무 양이 2010년에 10배 이상 늘었으니까 뭐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산림 녹화 우수 국가인 줄은 몰랐어요. 네, 우리나라 대관령의 특수 조림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대단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거기다 뭐 대단하죠. 눈도 많이 오고 풀만 자라지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데 지금은 전나무, 잣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한 그루 심고 거기다가 방풍막을 또 두르고 이런 식으로 키웠거든요. 그래요. 나무 높이는 정확하게 3m입니다. 왜냐하면 방풍막 높이가 3m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무가 스스로 안 자라는 거죠. 그게 정성껏 가꿨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나무가 스스로 자라지 않고 멈출 정도인데 거기에다 숲을 일궈냈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저도 지난주에 산수유 축제를 보러 경북 의성에 잠깐 갔는데 이미 산수유 꽃이 다 지더군요. 축제일인데. 그러니까 그때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죠. 동백꽃이 서울에서 피고 대구의 자랑이던 사과나무는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도 자라고 있고 제주의 감귤은 전남 남쪽에서 다 재배하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아시겠죠? 지구온난화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산에서도 높은 산에서만 자라던 나무들이 거의 쇠퇴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자라던 나무들을 이제는 유전자를 보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뭐 산림의 가치는 이거 유치원 때부터 다 배운 거니까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산림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 그래서 녹색 경제의 핵심.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달리 보고 있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 굉장히 낮지 않나요? 대부분 수입해오지 않아요? 가구 만들려면? 수분 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한 16% 정도? 그 정도가 자급률이니까 수입 정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나무를 좀 잘 골라 심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그냥 심지 말고 좀 그렇습니다. 골라 심어라. 고급 목재의 생산 기반을 이제 다져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업 분야의 첨단 기술을 융합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숲에서 나는 식물들은 의약품, 식량, 색소, 향료 이런 것들의 원료거든요. 특히 이제 약용으로 이용되는 물질은 우리나라에 한 1,6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6,000종이 약용으로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종이 안 되는군요. 그 정도가 있는데 더 발굴하고 기왕 외국에서 나무 종류를 들여올 때면 유익한 걸로 이제 들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산림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책임인 건 알겠는데 권리는 뭔가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우거진 숲의 혜택을 누구나 고루고루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과 숲도 가꿔야 되고 도시의 녹지도 사실은 제대로 가꿔줘서 산에 차 타고 멀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도시에 그래요.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숲을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녹지가 두루 갖춰줘야 되는 거죠. 접근하기도 쉬워야 되고. 그리고 바다에도 식목일이면은 또 이게 또 풀을 심습니다. 바다에 풀을 심는다고요?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습니다. 제주 해경이 벌이는 바다 식목 행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거죠. 해조류를.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막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다도. 바닷속이. 예. 그래서 감태 같은 것들을 이제 심고 살기 어려운 곳에서 버티고 있는 소라나 성게, 전복은 일단 살기 좋은 곳으로 좀 옮겨주고 그래요. 나중에 거기에 이제 잘 가꿔지면 다시 옮겨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하여튼 지구 온난화가 여기저기 영향 많이 미칩니다. 예. 바닷속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고 지구 전체로는 지금 저 산림 상황이 어떤가요? 지구 면적 중에 산림은 한 31%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1,3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넓이보다 넓은 거죠. 그런가요? 예. 1년에 그냥 우리나라 넓이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땅 위에 사는 생물의 75%는 산림에 서식한다는데 숲에. 예, 아마존 열대우림 이런 것들이 막 파헤쳐진다면 이건 뭐 지구촌의 큰 비극이죠. 그렇죠. 뭐 배경은 똑같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살려니까 그냥 산림을 막 난개발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앞으로 아셔야 되는데 산림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인정한 유일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아하. 국제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강제적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6% 중에 3.8%를 산림에서 나오는 탄소 흡수량으로 메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억 2만 4천 톤 정도의 탄소 의무 감소량이 이제 규제돼 있는데 이 중에 한 19% 정도는 우리나라 숲에서 탄소가 이만큼 흡수됩니다라고 제시하고 깎아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려면은 그렇죠. sup을 또 그만큼 많이 갖고 갖고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겁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숲을 우리가 이렇게 파헤치다가는 이게 점점 퍼센테이지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요. 예.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산림에 탄소가 남아 돌아갑니다. 공장은 적고 숲은 많으니까 그걸 이제 내다 팔고 있죠. 미국도 캐나다하고 연계해서 북미 탄소 거래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일본, 영국, 브라질 등 다들 산림 탄소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산을 잘 가꾼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는 목재나 산나물 같은 걸로 팔았지만 이제는 숲에서 나오는 이제 탄소량을 인증서 형태로 바꿔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제 거래로도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숲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식목일 날 꼭 좋은 일 하시고 식목일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목일에 참 뜻깊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변상욱 기자. 저희 담당 PD가요. 가시기 전에 숲에 잠깐 들렸다 가시랍니다. 잠깐 눈 감고 들어보세요.